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경쟁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광주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회사 직원들이 수년 동안 20억 원어치의 시험용 타이어를 빼돌려 팔다 적발됐습니다. 타이어 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의 총선 후보 경선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후보를 홍보하는 온라인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에 애를 먹는 자치단체들을 위해서 조달청이 홍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광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구룡, 중국 이름으로 조이롱이 광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20년까지 2,500억 원. 내년부터 광주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시작하고 2020년엔 전기차를 포함해서 연간 1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也就是说每一台的新能源汽车它的成本里面有70%的产值是来源于我们的光州市政府当地的供应商. 광주시는 국내 인증 절차와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이롱은 한국산 부품을 51% 이상 사용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한국과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완선차 공장 유치가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어떤 선도 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이 구축된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장쑤성 양조시에 있는 조이롱은 주로 15인승 안팎의 승합차와 소형 버스를 만드는 중국 토종 브랜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연간 생산량은 3만 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광주시는 친환경차 선도도시로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역시 미래자동차 시장의 주역이 되려고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알파고의 구글이 시험주행 중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휘발유 같은 연료를 넣지 않고 전기 충전만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차. 이런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도시는 광주뿐이 아닙니다. 대구는 지난해 이미 프랑스 르노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육성을 위한 MOU를 맺었고 완성차 업체 유치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동차 생산 국내 1위 도시인 울산 역시 친환경차 기술과 부품 개발에만 지난 2011년부터 1,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섬 전체에 전기차를 100% 보급한다는 제주는 전기차 엑스포를 열며 이미지를 구축 중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전략 사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규제 프리존에서도 미래차 관련 사업을 선택한 지자체는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상업화가 되고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살아남는데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은 아마 살아남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 성장세를 보이며 팽창 중인 미래차 시장.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도시 간 생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광주시가 친환경차 메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관련 협력업체가 많은 광주는 새로운 친환경차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수소차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 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호 타이어 직원들이 수년 동안 타이어 수천 개를 회사에서 몰래 빼내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타이어 6,000개, 시가 20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타이어 판매점에 들이닥칩니다. 시험용 타이어를 몰래 빼내 판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라인까지 가신가요? 일반 판매용과 차이가 없는 시험용 타이어는 마모 테스트 등을 위한 내부 연구용이어서 시중에 유통돼서는 안 됩니다.
시험용 명목으로 빼돌려진 타이어는 지난 2012년 말부터 3년여 동안 총 6,600개, 시가 21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안전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수년에 걸쳐 범행이 가능했던 건 관리 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명의의 지출증만 있으면 공장 정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운송 담당 직원들이 지출증을 위조해 타이어를 빼낸 겁니다. 연구원들도 시험용을 빼돌려 1억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일부 직원들은 퇴사한 뒤에도 타이어를 몰래 빼냈습니다. 택배 불러서 연구원들이 택배 불러서 보내는 걸 보고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지출증만 있으면. 경찰은 금호타이어 운송 직원과 선임 연구원, 그리고 타이어 판매업주 등 26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뒤늦게 타이어 테스트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동물을 보호하라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유기견들이 구조됐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법규까지 어겨가며 해당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려 털이 빠지고 곳곳에 상처가 났습니다. 순천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 방치돼 있던 이 강아지는 지난 10일 구조돼 치료 중입니다. 구조 당시 사진입니다. 비쩍 마른 강아지들. 한쪽엔 한참이나 치우지 않은 듯 배설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말라있는 상태인데 복부는 너무 팽창돼 있는 거예요. 못 먹은 상태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있는 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10년 가까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 문모 씨는 한 달 정도만 관리가 안 됐다고 주장합니다. 나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뭐 제가 뭐 일당을 벌고 뭐 돈을 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받는다고요. 이 보호소에 위탁을 준 순천시는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문 씨를 도왔습니다. 문 씨에게 시 소유의 땅을 2년 가까이 공짜로 빌려줬고 단체에만 유기동물 보호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개인 자격인 문 씨에게 8년 동안 운영을 맡겼습니다. 지난 2008년 동물보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뒤 순천시는 지금까지 유기동물 위탁 기준이나 시설물 기준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위탁 처리 이후에 분양이랄지 입양이랄지 추적 관리가 좀 약간 면밀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좀 보완해서. 순천시는 민원이 빗발치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혹시 아십니까? 화난 사람을 상대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는 직업, 바로 텔레마케터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라고도 하는데요. 광주 지역에서 종사하는 고객센터 상담사는 7,300여 명. 일을 하고 있는 여성 45명 중 1명꼴입니다. 이분들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노동자를 감정 노동자라고도 하는데요. 감정을 억누르며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업무상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신청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요.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아니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고객의 행패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게 됩니다. 경선은 어떻게 치러지고 유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한신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광주 서구갑과 광산갑, 북구을 등 세 곳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문자 메시지는 물론 SNS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이 지역구 주민 5만 명에게 최대 5번까지 전화를 걸어서 선호 후보를 묻는 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 방식. 조직력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만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최대한 많이 전화를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일꾼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당 경선 후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동남갑과 북구울 등 6개 경선 선거구가 수기 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배심원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주요 변수인데 각 경선 후보 진영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배심원단 확보를 위해 문자 메시지와 SNS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돼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선 방식 때문에 유권자들은 홍보 문자 메시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예전 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부터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사적 모임 이름으로 선거운동 동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올린 선거 캠프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 후보자 B씨를 위한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달 온라인 사적 모임 이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올린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습니다. 각종 광급자재 입찰 등을 맡고 있는 조달청이 지역 자치단체들이 개발한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좋은 관광 상품이 있어도 홍보가 힘들어 관광객들을 놓치는 자치단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천불천탑의 운주사는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와불의 전설을 간직한 이 신비한 사찰은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화꽃이 많이 피니까 겸사겸사 내려왔고 올라가는 길인데 이 운주사가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운주사뿐만 아니라 최근 개방된 이서적벽과 세계 문화유산이 된 고인돌 유적까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매력이 넘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관광지로서 덜 알려져 있습니다. 화순이라는 것을 모르긴 하지만 운주사는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게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달청이 여행 상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국가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지역의 여행 상품을 탑재하기로 한 겁니다. 입찰이나 구매를 위해 나라장터를 찾는 방문객은 하루 평균 14만 명, 4만 5천 개의 기관과 25만 개 기업들이 찾기 때문에 이만한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지자체하고 조달청이란 정부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품질 쪽에서도 다른 상품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나라장터에 여행 상품을 등록한 군산시의 근대 역사박물관은 방문객이 1년 전에 비해 2배가 늘었습니다. 화순군이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나라장터에만 들어가더라도 우리 화순군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담양군과 순천시도 지난해부터 나라장터에 여행 상품을 올려놓고 있어 문화 관광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일선 시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6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사무국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웹 콘텐츠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웹 콘텐츠 창작자와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페스티벌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유럽 문화정관 회의와 함께 열립니다. 콘텐츠 랠리가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스위트 2016이 4일간 일정으로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9개 나라에서 18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신기술의 현주소를 선보입니다. 나주와 남평향교에서 공자 탄생을 기리기 위해 봄철 석전 대제가 올려졌습니다. 광주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광주대 학생자치기구연합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봄을 맞아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봄꽃 심기와 물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오는 31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